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에는 그냥 제약바이오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우리가 눌림목에 그냥 천천히 사모아도 되는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에는 그냥 제약바이오 이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하는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의 싸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리 인하를 0.25%를 하냐 아니면 0.5%를 하냐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0.25든 0.5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빅컷이 필요하다. 이게 0.5, 주장과 베이비컷 이게 0.25입니다. 주장이 팽팽합니다. 뭐가 맞냐? JP모건의 마이클 페럴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그러니까 0.5%를 금리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준의 중립정책 금리의 최고점은 약 4%로 현재보다 150bp, 그러니까 0.25로 따지면은 한 6번 정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가능한 빨리 중립금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0.25로 언제 6번 내리고 있냐? 일단 0.5 한번 내리고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이 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시장의 경기 침체 위험 불안을 초래한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0.25까지는 그래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조정하자로 갈 수 있는데 0.5%를 한 번에 금리 인하하면 이거 진짜 경기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25로 가자와 0.5로 가자 말이 많죠. 근데 일단은 0.25가 좀 우세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0.25든 0.5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는 결국 수혜받는 기업이 바이오입니다. 왜 바이오라 그랬죠? 바이오는 열심히 투자를 해서 약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약 하나로 5년, 10년을 보상받는 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열심히 받아야 돼요. 그럼 투자를 받으려면 금리가 높을 때 투자 받는 게 쉬울까요? 금리가 낮을 때 받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둘 다 어렵겠지만 금리가 낮을 때, 금리가 내려갈 때가 더 어떻게 보면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 업황, 수혜받는 기업이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천천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종양학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ESM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주요 임상시험 데이터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SMO를 시작으로 보통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죠. 왜? 유럽 종양학회는 전 세계 암학회 중에 3대 암학회 중에 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종양학회에서 잘만 발표하면 정말 대형 제약바이오,
300조, 400조 하는 바이오에 약을 수출하거나 또는 임상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의 잇따른 글로벌 수출 성과와 셀트리온의 바이오 신약, 짐펜트라, 미국 시장 직판 본격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 바이오 업황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렉나자죠. FDA 승인 등도 바이오 투자 심리 회복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한양행이 최근에 고점인데도 더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유한양액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미국 진출 기대감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국거래소 KRX 헬스케어 지수와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는 약 19%, 3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실 남부럽지 않게 바이오 쪽도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강세네요. 금리 인하의 수혜도 받네요. ESMO도 있네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어지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학회 랠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제약바이오 제가 이 학회 일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왜 2020년도 걸 가져왔냐? 평균 비슷합니다. 네, 이건 2020년에 제가 올려놨지만 보통 이제 이 제약바이오 학회는 매년 일정이 그냥 일자만 뭐 일주일 뒤냐 앞이냐의 차이지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2020년도 걸 가져오나 뭐 18년도 거 가져오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월만 보시면 돼요. 월만.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ESMO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종양학회가 9월 말이나 아니면 10월쯤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유럽 종양학회를 시작으로 9월에서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쭉 바이오 학회 랠리가 연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ESMO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SITC 면역 항암학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9월에서 10월, 그다음 11월 진행을 하고 다음 연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장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6월 보통 이제 AACR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 암학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ASCO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연도 한 3, 4월까지 이어지는 보통 바이오 학회 랠리가 제약 바이오 쪽에 긍정적인 흐름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 시작이 지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이 ESMO, 유럽 종양학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ESMO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업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네, LG화학입니다. 아니 LG화학은 2차전지 아닌가요? 예, LG화학은 바이오 사업부도 있죠. 그래서 LG화학은 글로벌 탑 30 제약사가 되겠다라고 이번에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좀 진심이라는 거죠. LG화학은 2027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4개 이상의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아니, LG화학이 사실 바이오에 얼마나 진심인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LG화학은 지난해 생명과학 사업 부문에서 처음으로 조단위 매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반기에 전 부분에 투입한 R&D 비용이 약 5,54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문 모든 사업부에 총 5,500억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바이오에 투자했습니다. 그 정도로 LG화학은 지금 바이오 사업부를 키우려고 좀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021년 미국 아베오를 인수하면서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두경부암 신약, 파이클라 투주맙과 신장암 신약 포티브다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합병도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항암 신약을 확보하고 있는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LG화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한 아베오의 포티부다는 2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했고요. 중요한 건 언제? ESMO 10월 중 유럽 종양학회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LG화학도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ESMO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우리는 뭐예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중요한 이유는 LG화학 내 변화와 벤처 창업 붐 등이 겹치면서 LG화학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 바이오 벤처를 대거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실제 LG화학 출신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시겠지만 근본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가켄바이오 대표도 LG화학 출신,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도 LG화학 출신이고요.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대표도 LG화학 출신이고, 김건수, 큐로셀 대표도 LG화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 상장사에 지금 보면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LG화학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뭐예요? LG화학에 있는 인재들이 근본이 탄탄하고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본부장은 바이오 산업은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등을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에 걸맞게 투자도 40%씩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ESMO에도 이번에 임상 발표를 하러 가고요. 충분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우리가 LG화학을 너무 2차 전지 쪽이나 화학 쪽으로 봤는데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추가로 의료기기 쪽까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화학의 의료기기입니다. 불황기에도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에게 깜짝 실적을 안겼던 고부가 합성고무 MB 라텍스 수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라텍스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술용 장갑 있죠? 라텍스 장갑. 그 장갑의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MB 라텍스는 부타디엔이라는 걸 주 원료로 하고 있고요. 고부가 합성 고무제 이 소재로 니트릴 장갑의 핵심 원료입니다. 말 그대로 수술용 장갑의 핵심 원료고요. MB 라텍스 수출이 최근 늘어난 배경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장갑 업체들의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왜 증가했을까요? 얘네가 왜 샀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세계 1위, 3위 MB 라텍스 생산업체인 금요석유화학과 LG화학도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세계 3위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였고요. 추가적으로 왜 LG화학이 근데 말레이시아, 태국에 많이 팔았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로 원래는 이 라텍스 시장을 중국이 들어와서 저가 공세로 거의 다 시장을 점유했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 쫓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쫓겨납니까? 바로 의료기기 관세 인상이 미국에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주사기와 바늘, 고무장갑, 안면 마스크, 그러니까 수술용 장갑이죠. 의료기기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 너네 가지고 있는 거 최근에 생물보안법이라고 있죠. 중국을 통한 제약바이오들은 지원금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가 중국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뭔가를 약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줄었죠. 근데 그 추가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뭐 주사기나 바늘이나 아니면 수술용 장갑이나 뭐 마스크 이런 것도 중국 거 쓰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원래는 2021년도까지는 잘 나갔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서 밀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관세 인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로 찍었던 실적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 주사기와 바늘에 대한 관세율은 0에서 5%, 50%로, 특정 호흡기와 안면 마스크에 대한 관세율은 0.0에서 7.5%에서 25%로 인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관세, 라텍스입니다. 이게 2026년까지 7.5에서 25%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의료기기 관세 인상 때문에, 그리고 FDA 미국에서도 중국 의료기기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국내 기업들이 다시 수혜를 보고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기까지 LG화학이 둘 다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차라리 이거를 갖다 팔아버릴까 또 하는 거죠. 어떤 거를? 아까 얘기한 이 라텍스 부분을. LG화학, NCC 매각 검토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중심으로 해서 라텍스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G화학이 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핵심 소재인 전통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여수 NCC 제2공장 매각을 할까 말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난 건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러냐? 매각설이 나온 이유를 침체 사업 분야인 전통 석유 화학 사업 부분을 일부 매각하고 그 돈으로 바이오나 우리 2차 전지 투자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하는 게 실적이나 성장성이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NCC는 나프타를 원료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다양한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실 매각이 돼도 이득이고요. 안 되더라도 업황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을 우리가 한쪽 사업부가 아니라 바이오 사업부도 집중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LG화학 출신의 정말 이름을 내놓으라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ESMO까지도 참가하는구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LG화학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9월은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왜? 매년 밀렸기 때문에. 몇 년 동안? 50년 동안. 최대 100년까지 봐도 사실 9월은 시장이 매번 안 좋았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대부분 안 좋았어요. 그럼 당연히 올해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왜? 매년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밀리고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 30만 원 초반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매수를 해봐도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저희가 나쁘게 볼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간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화학 부분까지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우리가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서 지금 전 세계 30위 안에 들겠다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이 어디냐?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 수출하고 성장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키워내온 제약 바이오 기업이 어디냐? LG화학이다 말씀드리면서 30만 원 초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는데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로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예요. 전부 다 무료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6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전부 다 저희가 이슈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까지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